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복리계좌의 시스템을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복리계좌라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회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대한 효율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버블을 챙겨가고 장기 보유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들을 왜 만들었고 어떤 시점에 만들었고 회원분들한테 왜 보급을 해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20년도 5월 18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KPS 674%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나는 바투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KPS 674% 수익 인증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KPS 복리계좌에서 674%에 또 절반 매도하고 잔량 보유.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매도의 기회는 올까? 그냥 기다려보자. 자, 이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게 기업이 어떻게 잘못돼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쓰지 말고 냅둬버리면 돼요. 수익을 이만큼 이제 챙긴 기업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기업은 또 이제 뒤에서 내용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주가 파동이라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버블을 챙겨갈 수 있는 시스템이 복리계좌 시스템이에요. 자, 보면 무슨 말이에요? 자, 100% 구간에 한번 챙깁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샀어요. 자, 100% 수익 구간에 왔을 때 100만원을 빼놔. 2분의 1을 팔아. 그러면 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또 200이 됐어. 여기에서 또 200이 되면 100만원을 또 팔아. 2분의 1. 그러면은 또 100만원이 남겠죠. 그리고 나서 322%, 자 674% 딱 왔을 때, 그러니까 600%가 또 넘어갔을 때 또 100만원을 팔아. 그러면 2분의 1 매도하니까 또 100만원이 남겠죠. 그럼 어때요? 자, 처음에 100만원을 사서 자, 분할 매도를 해서 100 해서 자, 300만원을 챙겼죠. 300만원을 수익으로 챙겼어. 그리고 나서 어때요? 100만원은 남아있죠. 자,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복리계좌 시스템이에요. 이 파동이라는 게 끝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100% 수익권을 났을 때 챙겨놓고 그냥 복리계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리계좌에서 수익률을 볼 필요가 없이 자, 내가 일정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뭐 20만원, 20만원 정해놓고 이 20이 또 더블이 돼서 40만원 되면 또 절반 팔면 되는 거예요. 5만원이 10만원 되면 절반 팔고 10만원이 20만원 되면 절반 팔고 자기의 이제 일정한 금액들을 맞춰서 수집 계좌를 하나를 따로 만들라는 거죠. 본 계좌가 있으면 자, 수집 계좌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이상의 수익이 생기고 종목들이 생기고 할 때마다 이쪽으로 옮겨줄 때마다 이걸 모아가는 재미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수익률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자,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10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을 하나씩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파동이 크게 나왔을 때니까 100% 이상의 수익이 나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거는 자, 단기적으로 파동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이 높겠죠. 처음에 여기에서 하나씩 쌓아갈 때는 계좌 수익률이 분계좌보다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단기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률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게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돼요. 그때도 또 본계좌에서 계속 수집계좌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고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것도 자금이 커져나가는 그런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리계좌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배당이라는 게 계속 남겠죠. 기업이 살아있으면. 수익을 다 챙겨놓고 보내놨는데 원금을 빼놓고 보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배당이라는 게 계속 쌓여가면서 자산을 계속 형성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알아서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딩과 별개로 운영을 하라고 제가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보면 신나는 바투님 말고도
KPS 뭐 400%, 450% 수익 구간 원칙가요님. 자, 채팅방에 막 600% 다도 넘어갔다 막 이렇게 코멘트 올려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익 자랑 해주시는 회원분들 말고 요걸 안 해주시는 회원분들도 왜 안 해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코멘트 해주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칙가요님도 이거 다 보면 진스님도 알찬나님도 태평성대님이 어때 일괄매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이렇게 수익이 자 기하급수적 꺼졌는데 이때 몽땅 다 100% 200%에서 판 분들과 그냥 끌고 간 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챙겨가는 관점에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자, 100%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챙겨갈 때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거냐?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을 그냥 곱하기 2로 잡아서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될 때까지 그냥 냅둬버리는 거야,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러다 보면, 자, 버블이 형성이 되는 종목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버블이 꺼지는 구간에 그냥, 초토화되는 종목들도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어떤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런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줄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복리계좌에 차곡차곡 수직 개념으로 원금을 빼놓고 옮겨놓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런 구조적인 틀이 왜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부분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리계좌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파동의 끝자락까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 100% 좀 넘는 구간에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이거는 확실히 실수였습니다. 업사이드 폭이 남아있었고 제가 가치 판단을 했던 기준에서 무언가 미스가 있어서 체크를 잘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샀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파동의 끝자락까지 보면 자,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에서 800%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익을 많이 챙겨간 분들이 한 200%에서 250% 정도밖에 못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을 자, 복리계좌에 옮겨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자, 300% 이익 실현 후 자, 100% 가면 절반 팔고 또 100% 가면 절반 팔고 또 100% 가면 절반 팔았다 그랬을 때 3번의 매도가 있었을 테니까 자, 300% 이익 실현 후 지금 100은 보유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일정금은 보유하고 있겠죠. 100만 원이 아니고. 자, 이건 이제 다 놓쳤던 수익이에요.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초기에 제가 리딩을 하고 했을 때 회원분들한테 다 추천드리고 다 이제 수익 내고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좋을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유비커스 홀딩스도 어때요? 자, 여기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 파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300%. 자, 100에, 또 100에, 또 100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자, 100% 수익 구간, 자, 300% 수익 구간, 자, 700% 수익 구간. 자,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가 3번이 나오고 나서, 자, 조정이 들어왔죠. 이 파동의 끝자락까지 챙겨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금을 보유하고 있겠죠. 쉽게 말하면 1을 사서 1을 매수를 해서 자, 3을 챙겨 먹고 그리고 1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매지운이라는 종목은 밸류 체크가 아예 안 되는 종목입니다. 유비커스 홀딩스도 밸류 체크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오이솔루션은 제가 밸류 체크가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가치 판단에 대한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매도 세인 나간 게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유비커스 홀딩스하고 매지운 같은 경우는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복리계좌라는 걸 이용을 했으면 어때요? 자, 1을 가지고 자, 100% 수익 구간, 300% 수익 구간, 600% 수익 구간, 1200% 수익 구간 했으면 자, 4를 팔았죠. 4만큼 매도가 되고 1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자, 종목을 한 개를 사서 자, 이거를 분할 매도하면서 4개의 종목으로 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이 4가 되면 자, 1이 이게 4가 되면 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 4개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망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은 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자, 기존에 갖고 있던 1은 그냥 이게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안 망하고 여기에서 다시 또 상승을 해주고 성장을 해주면 이게 또 1이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오고 하게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설명이 너무 복잡하게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익 구간을 딱 정해놓고 자, 더블이 오는 구간이 오면 무조건 2분의 1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 본계좌와 복리계좌라는 걸 나눠놓고 자, 복리계좌는 수집 개념의 계좌고 1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들은 옮겨놔버리는 거고, 본계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처음에 분석을 해서 매수에 집중이 된 계좌고, 그러면 본계좌에서 100% 수익 구간에 나오면 2분의 1을 팔면 자, 원금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익이 난 종목을 여기다 옮겨놔버려요. 그러면 복리계좌에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본전이 되는 거죠. 복리계좌에서 망하지 않고 상승하면, 그러면 수익이 만약에 300% 구간까지 도달하면 자, 수익이 다시 확대가 되죠. 여기서 2분의 1 팔아갖고 다시 본계좌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본계좌와 복리계좌가 왔다 갔다 자금 이동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죠. 주식으로 복리계좌로 가고, 자, 복리계좌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 다시 옮겨가고. 그럼 간단합니다. 복리계좌로 다시 옮겨가면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100% 수익이 난 구간이면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간 구간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조정이 나왔다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다시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리계좌에 옮겨오는 기업들 중에 망하는 기업이 많을까요? 살아남아서 다시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많을까요? 살아남아서 다시 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자, 숫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 복리계좌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계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확률적인, 통계적인 개념도 입혀서 자,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챙겨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리고 시간을 안 쓰고 분석을 하는, 분석할 수 있는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돼? 기존에 본계좌에서 제가 회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뭐하고 할 때 가치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리계좌는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가 없어요. 기준은 그냥 곱하기 2예요. 그냥 더블 가면 절반씩 팔아가고 본계좌로 옮기면 된다고. 복리계좌에 옮겨놨던 종목이. 더블이 안 나면 그냥 냅둬버리면 돼요. 망하든지 다시 성장을 하든지. 그러면 어떤 이슈가 붙었을 때는 이슈에 대한 상승은 다 챙겨갈 수가 있겠죠. 버블에 대한 수익도 다 챙겨갈 수가 있고, 버블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딴을 알 수가 없는데 복리계좌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버블도 다 챙겨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계좌를 나누는 이유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1에서 계좌도 2로 나누는 거죠. 이것도 분산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경험들을 한 분들은 어떨까요? 자, 오이솔루션이 800% 올라가는 거 봤어. 나는 200%밖에 못 챙겼는데 아까워 죽겠네. 유비코스 홀딩스가 1000% 올라가는 거 봤어. 메존이 2200% 올라가는 거 봤어. 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이때는 끝단까지 수익을 낸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회원분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왜? 경험이 없으니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극소수, 자, 10분의 1에서 한 5분의 1 정도 회원분들은 자, 이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 경험이 있었던 회원분들은 어때요? 자, 끝단까지 다 챙겨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때 이 경험이 없었던 회원들은 어때요? 이때 이 경험이 없었던 회원분들은 이 수익도 못 챙겨요. 자, KPS 경우 여기에서 이제 분할매도 사인이 나가고요. 여기에서 일괄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일괄매도 사인이 왜 나갔을까요?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치 판단이 되는 좋은 기업들이 보여서 그 종목으로 옮겨 탄 거죠. 그래서 리딩으로 사인이 나갔는데 자, 100% 분할매도 해놨으니까 복리계좌에다 그냥 옮겨 놔버렸어. 리딩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분석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냅둬버린 분들은 어때요? 결국은 수익이 이거 이제 300% 수익 다 챙긴 다음에 일정 금액 3배 올라갈 때마다 3배 수익을 생긴 다음에 그대로 1이 남아있잖아요. 1로 3의 수익을 생기고 그 다음 1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나왔죠. 막 하한가 맞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든 올라가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수익을 다 챙겨놓은 껍데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려가든 여기에서 잡히든 이게 이 자리를 넘어서 또 더 수익을 챙길 이제 수익 구간이 더 확대되는 구간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규 편입도 안 되고 지금부터는 이게 뭐 계속 이제 올라간다 그래도 신규 편입도 안 되는 거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래도 이것도 신규 편입이 안 되는 거죠. 왜? 밸류 체크가 안 되는 바이오 기업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OLED 관련주로 해가지고 편입을 했던 기업인데 자 이거를 누가 인수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가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보면 새로 상장을 하려고 하면 IPO를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자 껍데기를 자 비싸지 않은 껍데기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사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게 편입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이슈가 붙어가지고 주가가 그러니까 장난질을 한번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작전주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슨 뭐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걸로 엮여있고 뭐하고 하면 이제 이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살아남아있다 그러면 기업이 존속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을 보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리계좌라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복리계좌의 힘은 시간이 흐르면 확인될 거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파동이 급하게 나오는 종목들만 이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가비아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계좌와 복리계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자,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정금이 1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려다가 2008년도 바닥에 샀다 그러면 또 뭐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007년도에 그냥 어느 정도 왔을 때 2,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여기서 1차 매도라고 써있는 구간이 있죠. 자, 여기에서 1차 매도가 됐을 때는 어때요? 자, 본계좌에 1을 샀는데 자, 이게 2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1은 현금으로 바꾸고 자, 1은 복리계좌로 옮겼어요.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본계좌. 맞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1이 일정금. 복리계좌. 자, 1차 매도가 나갔을 때 4,000원, 2,000원에 샀으니까 4,000원 구간에 자, 1차 매도가 나갔겠죠. 그랬을 때 본계좌에 했던 1은 자, 2가 됐으니까 자, 2분의 1을 매도를 해서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고 자, 이거는 복리계좌는 자, 1이 생겼어요. 2분의 1 매도하고 나머지는 복리계좌로 옮겼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1이 하나가 더 생겨요. 1이 하나가 더 생겨서 요걸 요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2차 매도. 자, 300% 수익 구간이 되니까 이제 2차 매도가 됐죠. 그러면 이 1이 여기로 옮겨가요. 그러면 이게 1이 3이 된 거죠. 이 구간에. 자, 그 다음에 자, 복리계좌는 1만 갖고 있는데 자, 1만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1을 옮겨간 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 팔았든지 어쨌든지 또 매수가 좋은 구간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본계좌에서 하나를 다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자, 1년, 2년, 3년 차 좀 돼가는 구간에 2년 좀 지나니까 100% 수익 구간이 새로 나와요. 자, 이 1이 2분의 1을 팔고 또 옮겨갑니다. 여기로. 그래서 2가 되죠. 그렇죠? 처음에 갖고 있던 거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새로운 게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좋은 매수 포지션이 왔어요. 자, 이거 옮겨놓은 거는 수익이 안 났으니까 그냥 갖고 있겠죠. 자, 여기에서 옮긴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본계좌에서 하나를 편입을 합니다. 새로. 그 다음에 여기 수익 구간에 또 100% 수익 구간이 왔을 때 또 2분의 1을 팔아서 원금을 만들어 놓고 또 옮겨가요. 1이 생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조정이 와서 여기서 또 샀어요. 또 여기서 1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분의 1을 팔아서 다시 여기로 옮겨놔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편입을 했던 그 2,000원과 2007년도 2,000원에 편입을 했던 요 종목이 3차 매도 자리가 옵니다. 여기에서 편입을 했던 게 요게 1이 또 나와요. 그래서 3차 매도한 돈을 여기로 또 옮겨요. 자, 그림은 복잡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차 매도했던 종목이 여기에서 또 이제 신규 편입을 했던 종목이 또 100%가 나오니까 요거를 2분의 1을 팔아가지고 또 여기로 옮겨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복리예요. 2분의 1을 팔았으니까 이 2분의 1이 다시 1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이 돌아서 이렇게 1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2분의 1이 돌아서 또 새로 살 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1이 5가 돼 있는 거예요. 분계좌에는. 그렇죠? 근데 원금을 계속 빼면서 복리계좌로 이걸 이동을 시키니까 복리계좌는 어때요? 자, 1 해가지고 이게 계속 쌓여서 이게 7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1이 12가 되는 마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 12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자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3년이 흘렀는데 13년이 흐르니까 어때요? 자 1년에 2배씩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계좌에서는, 자, 매수를 중점으로 보는 거고요. 복리계좌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입혀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기업은 차곡차곡 비중이 채워지겠죠. 가치가 입혀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차곡차곡 비중이 채워지겠죠. 어떤 버블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비중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현금과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만 새로 편입하면 100% 구간 나오면 복리계좌로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어때요? 자, 팔아놓고 굉장히 오래 쉬겠죠. 요래놓고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매매할 자리가 안 오고 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 번에 딱 챙겨놓고 그냥 일정금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자,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7년 동안에 처음에 여기에서 편입한 돈은 자, 복리계좌를 옮겨놨는데 7년 동안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자, 요 자리에서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고 치면 자, 1% 배당이면 뭐 7%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자, 이게 만약에 3% 배당이면 뭐 7년이니까 21%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수익금으로 놔둔 종목이 이렇게 배당 복리를 입혀주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제자리에 있다고 성장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의 성장이 계속 입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산은 복리재건 개념을 입어가기 때문에 복리계좌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스템을 짜드린 거라는 거죠. 설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딱 이제 마무리 하려고 보니까, 무언가 좀 아쉬운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요 시스템을 좀 편안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자,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